네, 김경입니다. 먼저 밝히신 정책 방향에 대한 저의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 실질적인 평화 공존, 기본 합의서, 민족공유 통일 방안, 그리고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서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의 틀을 일단 그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그걸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뭐 평화를 이루고 평화 체제를 이루겠다 하는 뭐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90년대 저희가 여러 가지 해왔던 정책의 틀이 이루어졌던 환경을 보면 잘 아시지만은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 간의 국력 격차가 엄청나게 났고, 유럽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교섭력에서의 어떤 스필오버가 정치 군사로 가고 통합을 이끌었던 그 과정에 독일 통일되는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도 그와 유사한 어떤 프로세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었고 해왔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16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실제 만드는데 뭐 일조했다면 한 당사자로서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는 지금은 그 16자를 다 뒤집어야 할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 정세가 이미 굉장히 대립적 상황으로 동북아에서 바뀌어 있고, 이제 미국 혼자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역학관계도 우리의 경제력만으로 얘기하기엔 지금 힘든 관계가 되어 있고, 국제 제재, 북한의 핵 문제 심화 때문에 국제 제재가 굉장히 촘촘해져서 사실은 교류협력을 할 무슨 인도주업 말고는 거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교류협력을 뭐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경제력을 레버리지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나. 아까 여당 의원님도 몇 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다면 그 16자를 바꾸어서 정치가 경제를 선도하는 선경후정이 아니고 선정후경이고, 선민후관이 아니고 관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이 교류협력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당국이 정치 문제를 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민간의 사회교류,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땅한 해법이 아니냐. 그리고 선공후득도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 정서로 보면 상호주의의 동시이행, 같이 주고받고 같이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가 먼저 줄 테니 나중에 뭐 줄라면 줘라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선의 훈환이라고 쉬운 것부터 하는 얘기도 해봤지만은 지금 쉽고 어렵고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풀어나가는 문제, 아까 근데 뭐 저 입장 요까지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고 북미 대화도 얘기를 하시고 뭐 종전선언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20년 딱 전인데 2005년에 통일부 장관 하실 때 때마침 부산에서 에이펙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옵서브로 초청한다고 해서 추진하셨죠. 물론 뭐 잘 되지는 않았고 중간에 좌절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에이펙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그때 장관님으로서 막 금강산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전 세계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 같다는, 뭐 혼자 생각으로 하는데, 딱 20년 만에 공교롭게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이 올해 10월 말 11일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시진핑 주석은 뭐 온다고 하는 것 같고 미국 트럼프도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혹시 그 자리에 혹시 김정은 위원장을 옵서버로 초청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이철우 경북지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밝혔고요. 만일 그런 국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4개월 뒤인데요. 4개월 뒤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또 국제정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극적으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 지금 우리 김석기 위원장님께서 그걸 유치하고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이 에이펙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습니까? 일단 생각은 있으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통일하고 평화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선 북한이 조선은 하나다 혹은 통일을 최대 민족적 과제라고 하고 하다가 근래에 와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있고 통일 관련된 조직들도 이제 없애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상대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쪽에서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하고 한미일 동맹을 얘기하고 군사 동맹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탓이 있다. 아니요. 상대적인 거죠. 상호작용적인 것이죠. 그러면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가 있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적게 쓰자 혹은 좀 다른 용어로 쓰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념에서 실용으로 가자고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국제기면 좀 피하고 싶으신 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우리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젊은 세대는 좀 다르죠. 그런데 통일을 내세웠던 정부가 항상 반통일적이었습니다. 평화를 내세웠던 정부는 통일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가 한 얘기를 한 건데 7월 3일 날 통일을 얘기하니까 북한을 흡수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 누가 흡수 통일 당하고 싶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통일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 남북관계 진전이나 평화정착 근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신다는 거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3단계가 완전한 통일이고요. 남북 연합의 실현을 위해서 1단계 화해협력 단계로 30년 동안 노력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든탑이 파괴됐습니다. 이걸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